1인 가구 시대가 온다. 이상건. 2012년 2월. 엄격하지만 속 깊은 아버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 가끔 부모와 갈등은 일으키지만 결국은 존경심으로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 TV 드라마에서 흔히 그리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따뜻한 정이 가득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효심으로 모시는 조부모까지 등장하면 완벽한 가족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가족 드라마는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관계는 전근대적인 농촌 기반 사회의 가족관계를 현대로 불러온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가족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속도는 늦지만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족사에서 1차 변화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촌을 떠나 대거 도시로 나왔던 젊은이들은 핵가족을 이뤘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은 우리나라 핵가족 1세대들입니다. 학교 진학과 일자리 때문에 도시로 왔던 이들 세대부터 가족관계에 물리적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농촌에 살고 본인과 자식은 도시에 사는 삶이 일반화됐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풍습이 생겨난 배경입니다. 핵가족 세대의 등장은 삶의 풍경을 그 가족 구성원에 맞게 바꿔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위 마이홈, 마이카로 대표되는 중산층 문화입니다. 이들의 소비와 구매 패턴은 개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족이 함께 주말 나들이 하기에 적합한 중형 자동차를 선호하고 주택도 2명의 자녀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 3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TV 등 가전제품도 가족이 함께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구입했습니다. 광고도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는 컨셉을 기본으로 제작된 것이 많았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삼성전자의 CF가 대표적인 가족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혼과 도시화 그리고 핵가족화는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비 등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이라는 1차 혁명에 뒤이어 2차 가족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바로 1인 가구의 등장입니다. 1인 가구의 등장은 핵가족화와 달리 그 이유가 더욱 복잡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핵가족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지만 1인 가구는 형태만 1인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연령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결혼 시장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만혼화 추세가 진척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골드미스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정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혼기가 찼더라도 마음에 드는 남성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혼자 살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비혼 1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성들과 달리 1인 남성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혼 여성 가구들이 어느 정도의 자발성을 갖고 있는 반면 이들은 비자발적인 비혼 가구가 많습니다. 결혼 시장에서 남성들의 경제력이 중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혼 인구의 증가는 결혼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혼 및 이혼의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더욱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고령화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현재 고령화 과정에 있는 50대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자식들과 살림을 합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혼자 살게 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명과 암이 공존합니다. 무연사회, 고독사와 같은 단어들은 암에 가깝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가 사라진 무연사회나 혼자 죽는다는 고독사와 같은 단어들은 노인이 많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홀로 사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일면 사회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각종 연금제도,
복지 인프라 등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종교학자 사마다 히로미는 사람은 홀로 죽는다라는 저서에서 고령층 단독 가구의 증가가 가능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의식 변화입니다. 자식에게 부양을 받기보다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제도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각종 연금 제도가 정비되고 의료 간호 서비스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은 사회제도와 독립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핵가족화가 소비와 주택 등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듯이 1인 가구의 증가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가족 소비에서 나만의 소비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라는 개념의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소비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가전제품의 경량화, 소형주택의 인기 등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노인동거 혹은 따로 또 같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출현할 것입니다. 남녀관계를 연결하는 끈이 굳이 결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홀로 된 노인들이 혼자 살면서 연애를 하면서 의지하는 모습도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취미 공동체라는 새로운 유연사회가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생 이막을 즐기는 노인들은 자녀보다도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 밀접한 정신적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취미 공동체를 만드는 노인들의 모습은 조만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한국 사회의 주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화가 진전될 때 핵가족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핵가족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성장의 주류를 이뤘습니다. 1인 가구도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인드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갖는 것,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립심 등은 1인 가구 시대에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1인 가구 시대가 온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